안녕하십니까? 수십 년간 진료실을 지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내과 전문의 박민준입니다. 제 나이 어느덧 8순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환자분들과 마주 앉아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삶의 큰 기쁨입니다.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뵙고 진료하면서 제가 얻은 분명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이란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비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아침 운동길에 만나면 늘 환하게 인사하시던 동네 어르신 세 분께서 며칠 간격으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원인은 놀랍게도 식사 후 반복된 하나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안타깝게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의사인 저로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행동이 이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단 하나의 정보만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 진료실에서만 나누었던 저의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을 넘어 앞으로의 10년, 20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꼭 전달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조금만 더 일찍 이 정보를 널리 알렸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제 지식을 병원 안에만 가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식사 후 단 30분,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침상이 아닌 공원 벤치에서 따스한 햇볕을 즐기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짧은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79세 이정숙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식후 습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내오신 분이셨지만 식사만 마치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다고 합니다. 밥 먹고 나면 뜨끈한 아랫목에 눕는 게 최고지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결국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정숙 어르신처럼 식후에 바로 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세가 드시면 우리 몸의 기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위장, 심장, 혈관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숙 어르신께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안색은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했으나 정밀 검사 결과 뜻밖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으로 인해 위산이 식도로 역류했고 이 역류한 위산이 식도 주변 신경을 자극하여 마치 심장 발작과 유사한 극심한 흉통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기셨지만 어르신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식만 챙겨 먹고 짜고 매운 음식도 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식사하시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신지요?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 해도 식후에 잘못된 습관 하나가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후 단 30분,
그 시간만큼은 몸을 바로 세우거나 가볍게 움직여 주십시오. 편안히 앉아 있거나 아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음식의 종류나 영양 성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식후의 짧은 시간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한 직후 우리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전체 혈액의 약 25에서 30%가 위장관으로 집중됩니다. 그 결과 뇌와 심장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뇌와 심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혈류 공급이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심코 취하는 잘못된 행동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을 찾는 모든 분들께 식후 30분, 약보다 강한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많은 분들의 약봉투를 줄이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5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얻은 경험과 의학 서적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는 교과서나 의과대학 강의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실제 임상 현장에서만 체득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질병의 원인과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마주하며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삶이 걸린 이야기이니 부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이 정보가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절대로 피해야 할 3가지 행동. 이 3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몸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식후 곧바로 설거지나 청소 등 집안일 하기.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얼른 치워야 속이 시원하지. 움직여야 소화도 잘 되고 살도 안 쪄. 라고 말씀하시지만 식사 직후의 몸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갑자기 몸 전체를 사용하는 집안일을 하면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이 팔다리,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이는 소화불량, 더부룩함, 메스꺼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더욱 감소시켜 어지럼증이나 심하면 실신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최경자, 가명, 어르신, 80세, 은 평생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여느 때처럼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중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이 사고로 고관절 골절을 당해 1년 넘게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주치의는 넘어지지만 않으셨어도 그 고관절은 10년은 더 건강하게 쓰실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식후 잠깐의 휴식이라는 습관 하나만 바꿨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식후 바로 눕거나 기대는 습관.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면 소파에 기대거나 바로 자리에 눕곤 하십니다. 따뜻한 식사 후의 나른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유혹이지만 이 순간 우리 몸은 불편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와 식도 사이에서 위산 역류를 막아주는 하부 식도 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몸을 눕히거나 뒤로 기대면 위 속의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우리 위는 세로로 긴 주머니 모양으로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중력에 의해 음식물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눕게 되면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고 위산이 식도로 치솟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속쓰림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반복되면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행되고 식도 점막 손상, 궤양, 심하면 식도암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 및 식도암 환자의 약 70%가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역류한 위산이 목까지 올라오면 만성 기침을 유발하거나 야간의 천식과 유사한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강민호, 가명, 어르신은 10년 넘게 식후 바로 누워 TV를 보는 습관으로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속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 조언에 따라 식후 30분간 바르게 앉아 계시는 습관을 실천하신 후 놀랍게도 위장약을 끊고 편안한 밤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라던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식후 곧바로 약 복용하기. 밥 먹고 바로 약 먹어야지 라는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말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약은 공복에 복용 시 위장 자극을 줄 수 있어 식후 복용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후 즉시와 식후 30분 후의 차이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심장약, 당뇨약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약물들은 이 작은 시간 차이가 약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어 소화 과정이 매우 활발합니다. 이때 약을 복용하면 위장에 가득 찬 음식물로 인해 약물의 흡수가 불규칙해지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의 활발한 운동으로 인해 약물이 너무 빨리 소화관을 통과하여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특정 성분의 경우 흡수가 불안정해져 부작용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종합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낙상사고의 약 15%가 식후 즉시 복용한 약물과 관련된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증상과 연관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거주하시는 윤지환, 가명,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셨지만 어느 날 식사 직후 혈압약을 복용하고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져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단 한 번의 부주의였지만 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약물일수록 식후 30분 정도 지나 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약물이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물론 약물의 종류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복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복용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 습관.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후 10분 뒤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얼음물처럼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여 소화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위에 부담을 덜어주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잠시 머금었다가 천천히 조금씩 넘기는 것입니다. 이는 음식물의 부드러운 이동을 돕고 위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대전의 오진석, 가명, 어르신은 40년 넘게 만성 속쓰림으로 고생하며 위장약을 달고 사셨지만 식후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약을 끊게 되셨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이러한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식후 규칙적인 수분 섭취는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혈액 점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심뇌혈관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 30분 후 가볍게 걷기 10에서 15분. 식사를 마친 직후 바로 걷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10분에서 15분가량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것은 오히려 소화 활동을 촉진하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숨이 찰 정도의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천의 한상철, 가명, 어르신은 당뇨병 진단 후 식후 30분에 맞춰 집 주변을 15분씩 걷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혈당 조절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체중 감량과 함께 숙면까지 취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젠 식후 산책을 안 하면 하루 일과를 마치지 않은 것처럼 허전합니다. 라는 말씀에서 그 효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햇볕을 쬐며 실외에서 걷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도 좋아 더욱 권장됩니다. 바르게 앉아있기. 식후 바로 눕는 대신 등을 곧게 펴고 허리를 살짝 앞으로 숙인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것이 위장의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을 돕고 위산 역류를 예방하는 데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는 위와 장이 해부학적으로 가장 편안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여 소화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식후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즉시 설거지, 청소하기, 바로 눕거나 기대기, 즉시 약 복용하기. 식후 꼭 실천해야 할 3가지. 10분 후 미지근한 물 마시기, 30분 후 가볍게 걷기, 바르게 앉아있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값비싼 보양식이나 특효약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50년 넘는 진료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관리법입니다. 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후 30분 동안의 생활 관리를 철저히 지킨 65세 이상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으며 낙상 위험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식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관리가 우리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식후 행동이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서 식후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 가슴 답답함,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119에 즉시 연락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잠시 안정을 취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